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은미 MBN 기자,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스 빅5 첫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기내식 대란 일파만파다라고 하는데 아시아나 항공기 기내식 대란 사태, 노밀 사태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 협력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뒷배경부터 좀 천천히 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아시아나 기내식에 이 기내식이 공급되지 않은 것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이틀째 계속되고 협력업체 대표이사가 갑자기 목숨을 끊으면서 이 사건의 내막으로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될 이유들이 몇 가지 생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업체 대표, 이제 지금 숨진 채로 발견된 이 업체 대표는 이 아시아나 항공이 이제 한 업체 샤프도앤코라는 회사랑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이 사망한 업체 대표는 이 샤프도앤코라는 회사하고 협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 다른 하청업체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2차 하청업체, 재하청업체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은데요. 어제 오전 9시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친동생에 의해서 발견돼서 경찰이 이제 수사에 들어갔는데 발견 당시에 어떤 유서도 없었고 그렇다고 또 타살 흔적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뭔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이 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유족과 지금 주변인들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변인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기내식 대란 때문에 그 전날부터 이게 7월 2일 날 숨진 채 발견된 건데 7월 1일에 처음 대란이 있었잖아요. 그 첫날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사실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이 숨진 대표가 지인과 전화 통화한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라고 한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다 내 책임이라고 한다. 내가 다 책임져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회사에서라는 게 내 책임이라고 하고 있는 그 회사, 아마 아시아나 항공이나 아니면 그 하청업체, 자신과 계약한 그 하청업체를 이야기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아마 이 포장하는 이 업체로 모든 책임이 좀 떠넘겨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조금 기관한 게 아닌가 좀 추정이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현장에서 울고불고 난리다. 여자 직원들이 지금 너무 울면서 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하고 나도 지금 28시간 동안 일한 상태인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면서 좀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스트레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을까 좀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면 아시아나 항공이 있고 그 아시아나 항공에 이 기내식을 공급하는 샤프도앤코라고 하는 협력업체가 있고 또 그 협력업체를 한 번 더 밑에서 도와주는 또 다른 협력업체가 있는데 이 3차 협력업체의 대표가 목숨을 끊은 것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시아나 항공과 샤프도앤코라고 하는 업체 간의 계약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아시아나항공과 그 업체 간의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왜 재하청업체인 대표가 자살을 했느냐 이거죠. 왜 그 책임을 다 이 재하청업체의 이 대표가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책임을 어느 정도로 전가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내용인데요. 아시아나가 첫날부터 대란의 원인으로 좀 지목을 했던 게 뭐냐면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기자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물었더니 기내식 공급은 충분한데 기내식을 포장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그게 지금 좀 여력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숨진 대표의 회사가 바로 그 기내식 포장을 담당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포장에서 뭔가 조금 이제 지연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책임들이 이쪽으로 계속 전가되는 분위기 어떤 그런 흐름을 좀 참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는 아시아나 항공하고 그 샤프도앤코라는 회사가 계약을 할 때 어떤 계약이 있냐면 이 공급이 기내식 공급이 30분 이상 지연이 되면 이 납품 단가를 절반만 줘도 된다라는 계약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써 공급을 해놓고도 30분 이상 지연이 되면 돈을 반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또 받을 수 없고 이 대란이 해결된다고 해도 그 어떤 그만큼의 절반만큼의 손해를 어떻게 보면 이 하청업체들이 좀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나. 그런 상황에 몰린 게 아니었나 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제조업체 현장에서 대기업과 계약을 맺은 1차 협력업체들 간의 어떤 불공정 계약
그리고 그 1차 협력 업체의 손실을 다시 제2차, 3차 협력 업체들이 떠안는 구조. 이런 구조가 그대로 여기에도 드러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재벌 개혁하면서 정부에서 제일 고치려고 하는 게 예. 하청업체를 주어 짜는 거잖아요. 예. 대기업이 하청업체 주어 짜는 건데 여기도 그게 그대로 나타난다고 봐야죠. 예. 왜 처음에 불이 나니까 3월 달에 불 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사고 난 지가 4개월 됐는데 수수방관하고 있는 동안에 그동안에 하청업체만 주어 짠 거예요. 예. 하청업체인 샤프트앤코 예. 거기에다가 주어 짜고 거기는 또 이 업체 그렇죠. 아시아나하고 30분만 배달이 늦게져도 절반밖에 못 받는 계약서니까 그걸 또 누구한테 하겠어요? 제하청업체에다. 그건 또 예. 제하청업체한테 하니까 이거는 제품이 됐다고 해도 예. 배달이나 뭐 여러 가지 포장이나 이런 관계까지 다 해야 되는 이런 구조니까 그래서 아마 숨진 분들이 거기에 대한 업무 그 굉장한 부담감, 예. 자기 평생에 일구었던 기업이 이 순식간에 모 회사 그 큰 회사가 기내식이 불난 거 예. 하나 때문에 내가 평생 가꾼 회사가 다 날아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좌절감 뭐 이런 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손정희 변호사님, 그러면 이 아시아나항공과 1차 협력 업체인 이 샤프도 앵커 간의 맺은 그러니까 30분 이 기내식 공급이 지연되면은 뭐 밥값의 50%밖에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들은 불공정 거래 약관 아닌가요? 그 손해배상이 과다하면 불공정한 예. 계약으로 볼 여지도 있는데 보통의 계약은 이제 계약 기한이라는 게 있고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예.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는 지연배상에 대한 약정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아마 30분을 지연했을 때 사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50%를 삭감하도록 예. 했다라는 부분은 좀 과다하다라고 평가될 여지도 있는데 예. 또 그런 부분들을 다투려고 하면 법원까지 가야 되는데 예. 예를 들면 하도급 업체가 항상 어려운 것이 원청과 이런 법률적인 분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처해질 수 있고 다음엔 또다시 일을 못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쟁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고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또 그 조항을 또 그 뭐 거부하지 못하고 이행해야 되는 그런 열악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런데 재하도급 받은 이 3차 업체는 그야말로 계약관계 속에서 만약에 1차 업체가 손해배상을 과다하게 물었을 때 본인들한테 예. 구상금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계약관계에 대해서 손해배상 지급 책임에 대한 약정이 있으면 조금 감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는 처지에 있을 수도 있기 예. 때문에 아마 본인이 여러 가지 생각했지만 앞으로 회사가 정말 폐업될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일단 뭐 승객들의 불편이라든지 승무원들의 그 애로 이런 것들은 뭐 조금 더 뒤에 더 살펴보더라도요. 근데 이 사건이 그냥 1차 협력업체와 2차 협력업체 간의 문제 또 아시아나항공과 그 샤프트 앵커라고는 1차 협력 업체 간의 이 불공정한 계약 거래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들이 계속 추가 취재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시아나항공은 금호홀딩스가 주주 회사죠, 그렇죠? 이 지주회사의 성격인데 금호홀딩스의 이 투자하는 문제가 이 계약 관계에 기내식 계약 협력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윤 대표님 이건 예. 무슨 얘기인가요? 그동안에 아시아나항공에 납품하는 데가 예. 루프트한자 관련 회사인 LSG 스카이셰프라는 그런 예. 회사예요. 거기에서 한 15년간 납품을 받다가 예. 아시아나항공의 모 회사가 금호홀딩스거든요. 예. 거기가 박상구 회장이 지금 굉장히 경영이 좀 어렵잖아요. 형제 간의 분쟁도 있고 특히 계열 금호타이어를 다시 대주주 자격을 회복하고 싶어 해요. 예.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그 LSG라는 회사한테 금호가 홀딩스가 1,600억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러니까 1,600억을 출자를 좀 해달라. 예. 그러니까 그 항공 그 비행기 납식업체니까 웬만하면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예. 이 LSG가 거절을 한 거죠. 좀 예. 어렵다 하니까 그 내친 김에 회사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새로 한 게 이제 중국 하이난 그룹하고 공동으로 게이트 고메 코리아라는 예. 회사를 세워서 거기에 금호가 한 40% 지분을 가지면서 예. 1,600억을 하이난 그룹한테 출자를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해필이면 3월 달에
이 회사가 새로운 식자재 업체를 만드는 회사가 3월에 불이 난 거죠. 공장에서, 이 예. 공장에 불이 나니까 이게 일파만파가 커져서 이번 사건을 보면은 15년 계약된 업체를 바꾸면서 시험 가동도 안 하고 여기까지 왔느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하청업체에서 재하청업체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재벌 구조가 이렇게 예. 복잡하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벌 오너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업체를 바꾸면서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자기 편의에서 예. 경영권 회복하려고 지금 사태가 나는 날 저 7월 1일 날 박상구 회장은 비행기 타고 그 중국으로 가는데 예. 거기는 기내식이 제대로 공급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내포하는 사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협력업체가 기내식 공급이 늦어져서 이런 노밀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아시아나 그룹이 금호홀딩스라고 하는 갑이라고 하는 회사가 기내식을 공급하는 을이라고 하는 회사에 야 너네 우리한테 기내식 공급하지? 그 대가로 1,600억 우리한테 좀 투자 좀 해. 그랬더니 우리 돈 없는데?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너네 기내식 공급하지 마. 딴 업체 우리 찾아볼게. 이런 과정에서 이 공급 차질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박수미 변호사님, 이 문제는 단순하게 협력업체와 이 아시아나항공 간의 문제로만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배구조 문제와도 연관이 돼 있네요. 예,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예. 것이 박상구 회장이 전체 그룹 계열사에서 지배 구조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예.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독일 LSG 코리아 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냈습니다. 그 신고 내용이 이렇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 1,600억 투자라는 요구. 예. 전혀 관련성도 없는 납품과는 직접적인 관련성도 없는 부당한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다라고 신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근데 예. 아시아나 항공청에서는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 오히려 LSG가 15년 동안 요구해온 원가 재료를 공개하라고 했는데도 공개하지 않았었고 예. 품질이 계속 하락하고 있었다. 그래서 재계약 과정에서 LSG가 오히려 우리에게 투자 요구를 하기까지 했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가 더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지 예. 실제 사실관계가 어떤지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기내식 납품 공급 계약을 빌미로 금호홀딩스에 1,600억을 투자해라. 아니다. 우리가 먼저 투자할 테니 우리 계속 공급하게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양측의 공방은 있군요. 어쨌든 대한항공 사태와 마찬가지로 아시아나항공도 우리 국적기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갑질 문화가 좀 연관돼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사태도 좀 철저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조금 돌아가서요. 승객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최은미 기자. 지금 앞서 잠깐 윤 대표도 얘기하셨는데 정작 박상구 회장이 타고 간 비행기는 기내식이 정상 공급됐어요. 승무원들도 쫄쫄 굶고 있고 승객들도 배고픈 상태에서 계속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항공사에서는 뭐 한 2, 3일 정도면 해결이 될 거다. 금방 정상화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까지도 지금 그 불편이 있었거든요. 지연되는 항공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심지어 지금 제하청업체 대표도 사망한 상황에서 또 다른 업체를 찾아야 하는데 그게 좀 쉽게 될까라는 의구심이 좀 드는 상황이고 지금 아시아나가 여러 가지 고육지책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아예 비행기 타기 전에 밥을 먹고 타라라면서 10,000원짜리 식사 쿠폰을 아예 보딩 패스를 줄 때 같이 주기도 하고요. 비행기 안에서 밥 대신에 뭐 샌드위치나 라면, 음료수 같은 걸 주기도 하는데 승무원들은 정작 뭐 음식을 먹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렇겠죠. 심지어 기장들은 이게 지금 기장이라고 하면 수백 명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뭐 라면과 음료수 이런 걸로 좀 때우고 있는 그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아시아나 항공이 기내식을 아예 못 준 항공편들도 있거든요. 그런 항공편에 한해서는 이 일반 좌석에 대해서는 $30, 그리고 비즈니스는 $50에 상항하는 이 아시아나 상품권 같은 걸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내 면세품을 살 수 있는 쿠폰인데 기내 면세품이나 아니면 다음번에 항공편을 예약할 때 항공권 살 때 좀 추가해서 살 수 있는 쿠폰을 주고 있는 건데 뭐 이런 여러 가지 고육지책 때문에 일단 현장에서 승객들은 조금씩 화를 누그러뜨리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계속된다고 하면 사실 좀 상황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식사권이나 쿠폰을 준다고 해도 뭐 비행 시간 늦어가지고 허겁지겁 가는 분들 있잖아요. 식사할 시간도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쿠폰 받아봐야 써먹을 데도 없죠. 밥하는 식당도 없으니까요.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갑질 문화가 또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